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QMS 플래너 서정화 전문가 그리고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변액보험인데요. 일단은 변액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변액보험이 좀 뭔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 부분부터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부터 일단 잘 짚어보시고요. 투자 상품인데 이게 다른 투자 상품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하나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개인 회사에 하나의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 회사들이 주식은 수익도 그만큼 높은 반면에 손실도 그만큼 많이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에 묶어놔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집합투자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펀드들 자체도 사실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높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등락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펀드들을 여러 개를 모아놔서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이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펀드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액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보면은 이게 펀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수 코스피나 이런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기타 해외 어디 나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펀드를 그때그때 바꾸는 거죠. 주식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교체함으로써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손해를 조금 더 이제 다른 것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서 낮은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가입을 할 때 보통 펀드 관리나 이런 투자 이런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증시가 갑자기 하락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죠. 네, 일단은 변액보험도 투자 상품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변액이죠. 금액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변액보험은요, 주식이나 펀드와는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요, 기본적인 구조는 다 비슷하지만요,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서 변액보험이 수익률도 조금은 낮고 위험도도 좀 더 낮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붙여드리자면은 주식이나 펀드는 그 등락이 매우 다릅니다.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5분마다도 엄청나게 변하기도 하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다란 펀드나 아니면은 코스피나 이런 증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민감도가 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대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상황에 대처하기도 조금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도 위험도도 낮은 게 변액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요즘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변액보험이 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먼저 뭐 변액보험이 꼭 출시가 많이 되는 것보다는 이 보험사 회사들 자체가 이제 그 보험 산업이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는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상품 자체에 대한 것을 예전에는 규제를 주고서 이 안에서 만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 규제를 하지 않고 각자 너희들이 만들어 대신 우리가 규제를 할게 라고 순서가 바뀌면서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것이 아닌 보험이 있는가 특별한 것이 없는 보험이었다 하면 지금은 뭐 치아보험처럼 또는 아니면 한방보험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보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변액보험이 좀 출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기존 연금보험 공시 이율을 따라가고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되는 이 상품을 이제 활용하고 이제 가입을 하셨다면 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1%, 2%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수익 자체가 되지 않고 금액 자체가 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성이 가미된 변액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변액 상품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종류의 보험이 생기면서 변액보험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품별로 좀 구성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품별로는 일단 뭐 변액 종신보험이나 뭐 변액 연금보험, 그러니까 기존의 변액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액수가 변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성이 가미가 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붙냐, 종신보험이 붙냐, 아니면 연금보험이
분야에 따라서 기존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변액이 가미된 상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사실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요, 요즘 또 저금리 시대인 만큼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자, 변액보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최근에 나온 상품들을 보면은 뭐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금액이 뭐 100억 원을 돌파한 상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규모로 봤을 때도 2013년에는 뭐 대략 한 80조 정도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91조, 뭐 한 11조 정도가 늘었 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뭐 가입자들은 기존의 공시율 상품을 갖고 계신다는 분들도 죄다 변경해가지고 변액 상품으로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상품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변액에 좀 종신이나 연금이 붙은 보험이 있고 얼핏 보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아리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 상품 자체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회사가 만드나 저 회사가 만드나 어차피 주식이나 펀드를 기반으로 변액 상품 운영할 수밖에 없고 보장성이든 저축성도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종신보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상품 자체를 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상품 구성 자체는 분명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상품 자체가 변액, 펀드나 이런 구성수가 뭐 3개, 4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A라는 곳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B로 넘겨야 되는데 이 종류가 A나 B 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도가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개수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하게 디테일적으로 피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수익을 보는 것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을 먼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국내사 같은 경우는 이 변액 상품이나 이런 상품 자체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해외 상품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국적을 가진 이 상품들 자체가 아무래도 변액 펀드 수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분산 투자가 용이하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용이해서 그 부분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고르신다면 사실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가입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지인이나 이모, 결국 담당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담당 설계사에 대한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고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상품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상품의 구성, 몇 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상품의 구성수가 좀 다양할수록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해외 펀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설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했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변액 상품은요, 일단 수익성이 있다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주식도 오늘 봤을 때는 뭐 상한가 되어 있지만 내일 봤을 때 하한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있는 세분화되는 섹터별로 조금 더 수익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뭐 워렌 버핏이나 그 외에 전체적인 이 통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뭐 연 6.5%에서 6.9%, 요 정도를 수익을 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이나 이런 부분은 뭐 3% 내외, 그 외에 CMA나 MMF가 있는 이제 변액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1.5%까지도 운영을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좀 장점이나 뭐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점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또다시 확인해야 할 점 중에 최저 보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히 뜻은 아직 모르겠지만 왠지 보증이란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저 보증이 어떤 뜻인가요? 일단 변액보험 말고요. 일단 그 연금보험이나 이런 아니면 저축성 상품들, 변액 말 그대로 투자가 되지 않는 상품들에 한해서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최저보증을 예를 들어서 2.5%를 이자를 공시율을 최저로 보증한다든지 15년 뒤에는 뭐 2% 이런 식으로 최저보증 말 그대로 안전벨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짐으로써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못 떨어지게 해줄게, 최저한 이 정도는 보장해줄게 라는 것이 말 그대로 최저보증 이율입니다. 그런데 변액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이 최저 이율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투자상품은 원래 보증이 되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꽈서 만든 게 연금액을 보증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변액연금인데요. 이제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연금액을 보증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네가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이 정도 연금액은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보시고 연금액을 얼마를 보증하는지, 그리고 이걸 보증받기 위해서는 혹여나 이 계약을 건드리거나 한다면은 이 연금액 보증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변액 상품은 원금 보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이나 이런 상품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액 상품은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보증이 안전벨트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저 보증 이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저 보증 이율은 말씀하신 대로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이제 보험회사도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최저 보증률을 높여주지는 않고요. 요새는 특히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계속 최저 보증률을 낮추고 공시율을 낮추는 중입니다. 현재는 지금 최저 보증률이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 중반이라던가 아니면 2% 초반 이 정도로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은 해지 환급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그렇다면 변액 상품일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환급금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지 환급금도 어찌 보면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이만큼 지켜주겠다.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이런 용어도 나오는 거고,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건데, 해지 환급금은 사실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 종신보험인데, 이 변액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20%, 30%씩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 외 보장성 부분에 대한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제하고 났더니 실제 납입한 금액 대비 마이너스 50%가 나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지를 했을 때 또는 중간에 금액을 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낸 돈이나 내가 받을 돈의 5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품을 납입하다가 이런 설명을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고 중간에 돈을 내지 않더라도 기존에 쌓여있는 적립금이나 이런 돈으로 대신 내줄 거다. 대체 납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돈을 안 내고 해지 환급금 자체로 계속적으로 내다 보면 보험 상품 유지가 되고 정작 해지를 했을 때 받아야 되는 금액들을 전부 다 대체 납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해지 환급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액 상품들은 이 해지 환급금 또는 이 금액들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거나 납입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중간중간 해주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변액 상품은 수익률에 따라서 이 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간중간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보통 보면요, 변액 보험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다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변액 보험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변액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그만큼 가장 효율적인 상품인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변액 상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변액 종신보험도 있고 변액 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가장 저축을 했을 때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효율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을 필요할 때 이제 찾아 쓴다던가 이 돈을 이제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자칫하면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점이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보통 이런 보험사하고 계약하는 장기 상품의 경우에는요. 이 보험사는 20년이나 30년 이후에 지급해 줄 걸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가입하시는 가입자분들도 내가 이 돈을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뒤 혹은 20년, 30년 뒤에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그냥 적금에다가 10년 동안 적금을 넣느니 여기다가 가입을 하면은 적금보다는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수익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오늘 자고 나면 다르고 내일 자고 나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처음에는 열심히 붓다가 1년, 2년이 지나면은 이걸 계속 부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금액이 나한테 너무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초반에 해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사 특성상 초반에 사업비 부분을 많이 떼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넣은
그 원금 대비 찾을 수 있는 해지한금이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이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지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설 같은 경우 꾸준히 납입을 하지 못하고 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원금 환급을 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꼭 해지하기 전에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투자를 위한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수익률 관리가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수익률 관리는요, 원칙적으로 이제 펀드 변경이나 이런 거는 가입자가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조언이나 어떤 식으로 펀드를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조언은 설계사가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을 커미션을 설계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걸 뭐 단순히 그냥, 너 이거 상품 계약 잘 체결했으니까는 그렇게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보험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수료나 뭐 커미션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고객을 잘 관리해 주세요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자기의 원금에서 사업비를 부분을 떼서 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펀드 관리를 포함해서 계약 관리가 되지를 않으면은 사실 그걸 받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액보험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을 취급할 때는 정말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돼요. 이 고객이 어느 순간에는 주식형을 투자하고 어느 순간은 채권형으로 변경하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고객한테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줘야 뭐 고객 돈이라고 내 돈,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의 돈도 그 설계사들이 정말 이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관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설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주위에서 봤을 때 저는 설계사가 변액보험을 관리해준다라는 말을 좀 들어보지 못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설계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관리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덜어는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투자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상품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연령층이 뭐 40대나 50대 이제 아주머님도 많이 가입하시고 아니면은 이런 투자 상품이랑 별로 연이 없이 그냥 단순히 설계사가 이건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알아서 수익이 나고 알아서 뭐 이렇게 분산 투자가 돼서 알아서 된대. 누구 엄마 빨리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해버린데 절대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이거는 그만큼 주 타겟층이 이렇게 주부들이나 이렇게 됐다면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서 올바른 투자 이런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보험 시장에도 똑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액보험을 드는 게 사실은 보험회사에게 일임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그렇죠. 좀 관리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중간중간 개인이 좀 확인을 하면서 설계사에게 어떤 요구를 할 필요도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지금 나의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수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담당 설계한테 전화하셔서 아니 이렇게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커미션을 가져가지 않았냐? 근데 왜 나는 이런 그 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느냐? 나도 그런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펀드 변경까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펀드 변경이나 투자 결정은 고객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설계사가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변액보험 갖고 계신 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전화해서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관리를 사실 계속해야 되는 경우는 덜컥 가입을 그냥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변액보험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 좀 정리하면서 관리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유인즉슨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자금이 커지고 금액이 커지면 그에 따른 수수료나 증권사에서 받아가는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이 금액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먼저 선취를 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선취를 하고 그 이후 10년이라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뒤로 갈수록 정해져 있는 이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 자체는 조금 더 고객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운영을 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저금리 같은 기조를 이겨낼 수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으면 결국 적금이나 이런 예금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그 외 물가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또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수익성으로 그 상품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금리 기조를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증권사 같은 경우 펀드를 차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차이나 펀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환매를 하고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으로 다시 가입을 하면서 수수료를 또 내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 그냥 펀드 변경만 신청을 하면 그냥 펀드 변경이 돼서 전혀 사업비나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과 보험마다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펀드 변경 시 보험이 조금 더 편한 쪽으로 되는 게 변액보험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변액보험의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이 직접 아무리 설계사분들이나 주변에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하는데 당연히 고객분들은 이 상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펀드에 대한 거나 변액보험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5%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면 마이너스 5%의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관심 고객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설계사분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궁금증을 가져가시면서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이 변액보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가입하시고 손 놓고 계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가입할 때 팁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신다면요? 네, 일단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불평이나 민원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내가 넣었던 돈에 비해서 50%나 60%밖에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컴플레인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변액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장기 계약의 모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냥 평소에 나 적금 한 50만 원 하니까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축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좀 더 낮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저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처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를 하셔야지 뭐 이렇게 장기간 동안 납입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팁을 드린다면은 처음에 금액 자체를 낮게 세팅을 하시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는 추가 납입을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이걸 사업비도 조금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갑자기 이번 달엔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해서 기존에 있던 계약도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입하는 가입 금액을 조금 낮게 설정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변액보험이라는 거 10년, 20년, 30년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실은 설계사가 이걸 끝까지 못 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를 평생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0, 80까지 제가 평생 이걸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설계사나 이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배워야 돼요. 이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펀드는 언제 들어가야 되고 이 펀드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스스로 어느 정도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상태가 몇 년 안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동안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기 자산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조건 남을 믿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 설정하는 금액을 너무 높이 하시지 않고 그리고 이 변액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렇게 자주 하시도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내가 넣고 있는 펀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변경만 해주셔도 정말 큰 손실이나 이런 걸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에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죠. 해지하지 않도록 유지 가능한 보험료를 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 결국은 내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만큼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